네, 안녕하세요. 2021년 2월 13일 11시,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제가 이제 녹음을 한 30분 정도 했는데요. 또 소리가 안 들어가서 이번엔 제가 직접 수정을 해서 지금은 소리가 이제 들어갈 겁니다. 다시 녹음을 하게 되니까 좀 더 매끄럽게 되겠죠. 한번 연습했다 생각하고 다시 심기일전해서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식이나 이런 경제 용어에서 이 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쉬실 때 한번 편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이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요걸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적당한 규모의 이제 목초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젖소 농가는 이제 왕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젖소 농가가 요렇게 있었다고 가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끼리 이제 교류가 없었어요. 교류가.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목표지는 사료값이 안 들어서 키우면 키울수록 이득이겠죠. 그러니까 더 자꾸 이렇게 영토를 이렇게 확장할수록 많은 소를 키우겠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확장을 하겠죠. 욕심이 나잖아요. 저 같아도 키우면 키울수록 어, 한마디로 이익이 배가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제 결국 농가는 이제 젖소가 늘어나 목초지가 황폐해진다. 그렇죠. 황폐해지겠죠. 점점 이렇게 서로 늘어나다 보면 이제 소가 먹을 게 없어지고 소는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황폐해지겠죠. 풀을 다 뜯어먹으니까. 근데 이럴 경우에 이제 손실은 나누고 이익은 혼자서 차지한다. 왜 그러냐면 어, 이렇게 돼서 계속 눌림으로써 개인은 이제 이익을 더 취하려고 이렇게 늘리는데 결국 이렇게 황폐해져서 만약에 이제 소를 늘리면 이익 구조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늘리는데 그래서 농가가 소를 적극적으로 늘린다. 근데 그러다 보면 우유 생산량이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목초지는 금방 황폐해져서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것이다. 그렇죠? 결국 이렇게 넓혀지다 보면 풀도 없고 그러니까 우유 생산량도 줄어들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은 개인이 취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손실은 서로 이렇게 결국 다 망가져서 나눠갖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런 거는 이렇게 나눠갖는다는 건 뭐죠? 이제 공멸을 하는 거죠. 얘가 황폐해져 갖고 더 이상 젖소를 키우지 못하게 되면서 공멸 같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농민들이 젖소를 적정량으로 정했다면 이런 사태는 오지 않겠죠. 서로 이제 이렇게 농가들이 정보를 교류해서 너는 요만큼만 지어, 나는 요만큼만 소를 할게. 뭐 이렇게 서로 땅을 만약에 공유했다면 이 안에서 여기가 다시 풀이 자랄 수 있게끔 서로 이렇게 관리하면서 했겠죠. 그런데 이럴 땐 서로 정보 교류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정보 교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 교류를 해서 적정량으로 이렇게 서로 한 이 정도 울타리를 하고 그 정도까지만 했으면 이렇게 막 서로 늘려나가다가 황폐해지는 상황까지는 안 갔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뭐와 닮았냐면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시장은 자신을 위에 내달리고 그것은 공멸을 부른다는 거죠. 정보가 교류 안 되니까 내가 먼저 더 차지하자고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속 내달리죠. 예, 그러다 보면 결국 서로 여기를 더 많이 키우다 보니까 풀이 다 뜯기고 그래갖고 결국에는 황폐해져서 서로 공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은 개인이 취하고 그리고 손실은 나눠 갖는 이런 구조. 그리고 서로 정보 교류가 안 되는 이러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이게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거죠. 다음 내용을 좀 볼게요. 근데 이런 이제 공유주의 비극, 이러한 상황은 이제 주식시장하고 닮았다는 거죠. 주식시장 역시 이 시스템상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시장.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가 없죠. 젖소 농장처럼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뭔가 서로 야 같이 윈윈하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제가 정보를 서로 공유하자고 나름대로 얘기하지만 이거를 해석하는 차원은 자기 상황에 맞게 다 경우에 맞게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일심동체가 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서로 주식을 그러니까 서로 주식을 사들이면 언젠가 금고는 바닥이 난다. 그러니까 만약 그 공유지에 계속 그 소를 키우는 것처럼 언젠가 금고는 바닥이 나겠죠. 만약 서로의 금고를 체크할 수 있다면 금고가 바닥나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돈이 모이면 다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야 우리 일주일만 쉬자. 나 돈이 없어. 월급 받은 다음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정보 교류를 해서 하면 바닥나는 경우는 없겠죠. 그러니까 황폐화되는 경우는 없겠죠, 서로. 그러나 현실은 언젠가는 금고가 바닥나고 주가가 떨어질 것을 모두는 알고 있다. 그렇죠. 더 이상 수급이 안 들어오면 주가는 떨어지겠죠. 이런 상황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질주를 한다는 거죠. 계속 보유를 한다던가 더 매수를 한다던가 이렇게 자신의 개인의 탐욕을 쫓고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질주하게 된다. 그죠? 탐욕을 쫓고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질주하게 되죠. 계속 소를 늘리고 싶어 합니다. 공유지라는 그러한 이제 사료값이 안 드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마치 젖소농가가 자신의 부를 위해 목초지가 황폐화될 때까지 소를 늘리는 경우와 같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소를 늘리다 보면 그 공유지, 목초지가 황폐화돼서 서로 공멸을 부릅니다. 공멸. 그래서 주식시장 역시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빠질 때는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빠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 구간에서 과연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컨트롤해서 물론 여기서 파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이 커트를 어디서 할 수 있냐 이거죠. 그죠? 커트를 하고 나가야 되죠. 욕심을 더 이상 부리면 안 되죠. 위로 더 갈 것 같아도. 근데 이런 커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냐 이거죠. 이게 황폐화가 될 거라는 것. 결국 공유지와 같이 주식시장도 사람들의 금고가 바닥이 나서 더 이상 매수할 수 있는 돈이 없다면 주가는 이렇게 계속 빠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주를 하고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느 순간에서 자르고 자기가 나갈 수가 있냐. 이거에 대한 탐욕과 욕심, 탐욕과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냐, 자신이. 이걸 한번 자신한테 되물어 보십시오. 거울을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은 과연 이 주식시장에서 탐욕과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냐 이거죠. 컨트롤할 수 있냐, 자제할 수 있냐 이겁니다. 2019년 경제학자 이제 어빙 피셔의 말, 어빙 피셔라는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가 2029년에 대공황이 오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을 그 전날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주가는 더 이상 하락할 수 없는 높은 고지에 도달했다. 생산성은 강화될 것이고 주가의 하락은 대중의 일시적 공포에 불과하다. 대중의 일시적 공포, 그냥 공포일 뿐이다. 일시적인 공포. 대중의 일시적인 공포. 일시적인 공포에 불과하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셨어요. 어빙 피셔라는 경제학자가. 엄청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우러러봤죠. 경제를 잘 예측하니까. 이 말을 남기고 장렬하게 주가는 대공황이라는 걸 맞았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주시장에서도 엄청나게 뭐 세계 뭐 노벨 평화상 경제 노벨 평화상 아니라 노벨 경제학상이나 뭔가 이 그 유명한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러한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들이 자꾸 강한 믿음, 주가는 안 떨어진다, 뭐 이런 강한 믿음을 줄 때, 이 믿음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이 그 고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같이 학급 발 이제 고점이 왔습니다 하면서 정리하세요. 이러면 정리 안 하겠죠. 예. 그렇지만 뭐 어디 대학 교수나 무슨 뭐 펀드에 뭐 1000%를 올린 사람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강한 믿음이 있다면 사람들은 이 말에 뻑 가겠죠. 예. 이게 위험한 시그널들이에요. 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주 보는 이 뭐 3%라든지 이런 방송들이 지금 엄청나게 그 구독자도 많고 많이 봐요. 장 시작 전에. 저도 어쩌다 한 번씩 보는데 이런 건 굉장히 좋은 프로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의 장점은 굉장히 서로 투자의 마인드와 감각을 일깨워주는데 단점은 뭐냐면 이 합리화의 늪에 빠지게 해줘요. 그러니까 모든 지표나 막 이런 거 보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해줘요. 합리화의 늪, 합리화죠. 이 합리화의 늪에 빠지게 해주는데 사실은 이렇게 합리화에 빠진 사람이 많을수록 비합리적인 요소, 저 같은 경우는 비합리적인 요소와 합리적인 요소를 둘 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주시장에서 이 비합리적인 요소, 저같이 비합리적인 요소를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사실은 좀 이렇게 호재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사람들이 이렇게 합리화의 늪에 빠지면 이 비합리적인 요소를 못 보기 때문에 그냥 비합리적으로 이렇게 커트하고 저희는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이 자꾸 이렇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뭔가 이 지표나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인 막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이 합리화의 늪에 빠지면은 비합리적인 요소까지 아는 우리들은 사실은 좀 돈을 벌기가 쉬워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합리적인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나름대로 이제 그냥 하트를 하고 유유히 떠라면 돼요. 비합리적인 사람은. 이 비합리적인 요소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냥 합리화에 사람들이 빠져들수록 비합리적으로 어느 순간 떠나면 돼요. 그리고 뭐 다시 들어올 시기를 보고 뭐 그러면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향을 볼 때 참 애매한 게 그런 겁니다. 주식의 합리적인 요소도 알아야 되지만 이런 비합리적인 요소를 안다는 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와 나름대로 자기가 노력을 안 하면 그리고 사람의 심리 뭔가 이 공유주의 비극처럼 무한 경쟁을 할 수 있다.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 정보 경우를 서로 할 수 없는 시장. 그러니까 주식 시장하고 많이 닮았죠.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결국 공멸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만약에 주식이 이만큼 상승을 해도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5%에서 뭐 한 10% 내외는 뭐 이렇게 많이 상승했을 경우 한 이 정도만 이득을 보는 거고 나머지는 뭐 매도를 못 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아니면 중간에 매도를 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실은 수익을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올라가는 주식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식이 뭐 올라가지 않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평상시처럼 그냥 이렇게 횡보나 뭐 이런 그 종합지수가 이런 그런 박스권에 갇히거나 이럴 때는 사실은 주식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5% 미만이거든요. 5% 미만이에요. 굉장히 소수가 버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목처지처럼 공멸을 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 미만이 돈을 버는 건데 이 5% 미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 5%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주가가 상승을 계속 해줘서 지금은 뭐 한 10%까지도 상승을 먹고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평상시에 그냥 횡보 구간이나 박스권일 때 이럴 때는 5% 내외에 내외도 안 되는데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가 힘든 겁니다. 주식시장은 이 공유주의 비극처럼 공멸을 부를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원래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다면 반반이니까 50%는 돈을 벌어야 되겠죠. 홀짝 같은 개념으로.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주식은 5% 미만 정도가 성공한다고 보시면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멸을 하는 겁니다. 이 공유주의 비극처럼. 왜 그러냐면 이 개인이 이익은 같지만 그렇게 나타나는 손실, 공유주의에 나타나는 손실은 서로 나눠 갖는 떠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멸을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공유주의 비극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5% 미만이 돈을 버는 게 맞는 시스템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잠깐 이래저래 얘기를 했고요. 하여튼 뭐 유명한 사람들의 얘기도 잘 들으시고 그러는데 언젠가 그럴 때 좀 긴장할 수도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좀 종목을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식품을 한번 봐드릴게요. 서울식품을 누가 뭐 3월에 호재가 있다고 그러는데 일봉, 주봉, 월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이제 이 부분하고의 좀 이제 이격이 이렇게 좀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요번 달에는 좀 상승이 힘들 것 같고 제한적일 것 같고요. 올리면 다음 달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빼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는 진짜 호재가 나올 수도 있는 차트예요. 근데 요번 달은 힘들어요. 서울식품은 다음 달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식품 자체가 시총이 743억이라서 작은 주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240원짜리 주식이 많이 발행이 주식 수가 많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주식이고요. 한 400원까지 한 3월 달에 상승을 할 확률은 있습니다. 서울식품 그렇네요. 뭐 요즘 동전주들 올리는 재미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재료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식품이었습니다. 네, 그다음 피델릭스 반도체 업체죠. 피델릭스 한번 보죠. 피델릭스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봉, 주봉, 월봉이죠. 월봉상에서 피델릭스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 구간이라서 저점은 좀 지켜주는데 요번 달은 좀 힘들다 그래도 다음 달에는 한번 이 선을 한번 이렇게 좀 깨줘야 뚫어줘야 되겠죠. 이 선을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좀 뭔가 자연스러운 그런 이제 차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다음 달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이번 달 뜨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다음 달 한번 기대해 보죠. 주식들이 다 이렇게 3월 달에 예약된 주식들이 많아요. 3월 달에 뭔가 신사업이나 뭔가 그런 게 나오나 봅니다. 주봉을 봐도 역시 그렇죠. 뭔가 좀 수렴하는 느낌도 있고요. 조금은 더 이제 횡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옆으로. 그리고 한번 일봉을 봐도 일봉 역시도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어서 조금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근데 거의 수렴이 끝나가기 때문에 이제 뭔가 방향성을 잡겠죠. 위든 아래든. 근데 이제 위로 잡을 확률이 좀 높겠죠. 반도체 업체가 지금 약간 시세를 많이 받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에이지 칩스처럼 피델릭스도 한번 상승이 다음 달에 나올 것 같습니다. 피델릭스였습니다. 네, 링크 제니시스는 이제 고점에서 이제 대지주가 좀 매도를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차트를 봤을 때는 지금이 고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판 게 난 거죠. 물론 이제 하루 이틀 조정을 줘서 이런 구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빠져도 다시 며칠만 버티면 복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가격에서 팔았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뭐 이거를 세력이 잡았을 수도 있겠죠. 세력하고 짜고 아니면 이게 차명 계좌로 들어갔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상도 해봐요. 제 나름대로.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고점이 만약에 이제 조만간 간다고 만약 예상을 했을 때 고점에서 만약에 대주주 물량이 나오면 진짜 막 개폭락하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에서 뭐 차액이 나왔다고 해서 개폭락할 그런 가격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뺀 거 아닌가. 그래서 미리 차명으로 샀다가 이 고가에 이제 여기서 팔고 나가겠다. 주가 상승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아니면 세력이 물량이 없어서 뭐 물량을 좀 풀어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쁜 그런 시그널은 아닌데 단기 조정은 있어요. 단기 조정은 있을 것 같고 지금 가격대가 뭐 이 사람이 뭐 이걸 차익을 보고 가기에는 좀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주가의 발목을 대주주가 잡으려는 건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좀 줘서 밑에서 물량을 다시 잡으려는 세력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게 끝나게 되면 바로 다시 상승을 할 것 같고 뭔가 한 보름이나 한 달 내에 뭔가 좋은 뭔가 호재성 뭐가 있나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가격대에 만약에 온다면 매수를 들어가도 좀 될 것 같아요. 예, 매수를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새로 매수를 고려했던 분들은 예, 매수를 이 가격쯤 왔을 때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건 제 사견이에요. 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단기 좀 조정을 줄 재료는 될 것 같습니다. 예, 링크 제니시스였습니다. 네, 미래 ING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얘기되는 게 이제 판타지오의 경영권을 이제 가져왔죠. 50억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이 판타지오는 뭐 한마디로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거, 영화, 뭐 이런 거 다양하게 뭐 제작하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이 판타지오와 뭔가 협업을 해서 뭔가 좀 OTT 업체 뭐 이런 데 납품하는 뭐 그러한 조금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거를 영화나 이런 걸 제작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그러한 거 지금 우리나라에 또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나 디즈니나 애플 뭐 이런 데서 일본 쪽에 넷플릭스도 많이 투자했는데 그런 게 다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오고 있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성공을 하면 이 아시아 쪽에 이 수많은 이 거래 그 뭐야 그 신규 가입자부터 이 지배력이 강해질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새 회사가 경쟁을 하면 할수록 글로벌 회사들이 할수록 우리나라의 이런 제작사들의 제대로 된 제작사들의 값어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랑 저도 지금 이제 제대로 좀 제작 좀 하는 이런 업체들이 있으면 그때 봤던 OTT 업체들도 있지만 조금 더 다양하게 조금 한번 보려고 해요. 물론 저는 이 그 엔터 회사들의 좀 문제점은 엔터 회사들도 바이오처럼 이렇게 뒤로다가 그 한마디로 내부 거래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정보 교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지저분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잘 안 하는데 뭐 한번 좀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봐 좀 강자 조금은 그래도 투명한 회사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하여튼 되게 지저분한 그런 쪽이죠. 뒤로다 정보가 참 많이 새요. 이 노가리를 풀 애들이 많아서 그래요. 뭐 매니저부터 그 회사 뭐 제작 관련된 사람들부터 만나면 뭐 밥 한 끼 먹고 나면 자기네 회사 정보 준다고 이 제작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뒤에서 담배 한 대 피면서 노가리로다가 다 썰을 풀어주니까 그런 식으로 정보가 새는 거죠. 그래서 좀 그렇긴 해요. 근데 한번 알아보죠. 그래서 뭐 시세를 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세를 월요일부터 어떻게 얼마를 주는지 한번 보면은 차트상에서 봤을 때는 이 주봉상 이제 요번 주는 이제 이렇게 양봉으로 빼올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다음 주 어디까지 빼올릴지는 모르겠어요. 뭐 여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켜보자고요. 미래양인지. 양이 나오죠. 양이 나오는 다음 주 한번 잘 보죠. 만약에 양이 내 다음 주에 좀밖에 안 간다. 그러면 또 음이 나왔다가 그 다음 주에 쭉 가겠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네, 미래 ING였습니다. 네, 오르비텍에 지금 좀 제가 이걸 틀은 거는 단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소환한 거는 이제 그때 되겠지만 이제 요 도지, 주봉상의 요 도지가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하고 똑같아요. 이게 뭘까 생각을 해봐도 저는 상승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SD 바이오가 만약에 4월에 상장을 한다면 이 넵툰을 제가 비교하라고 그랬는데 좀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비교하시면 그 답이 안 나오는데 이 오르비텍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3월부터 움직이죠. 3월부터. 왜 그러냐면 넵툰도 크래프트가 상장 심사서가 통과하면서부터 움직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3월 달에 이제 상장 예비 심사가 통과가 되죠. 그럼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그때부터 쭉 상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4월에 만약에 상장한다. SD 바이오 센서가 그럼 그때는 매도를 때려야 되죠. 어떻게 정반대로 그 4월부터 간다는 생각을 하는지 나는 왜 넵툰을 연구를 제대로 안 하시죠? 그렇게 어설프게 뭔가 공부를 하시면 주식에서 그
한마디로 하수를 못 벗어납니다. 그 하수를 벗어나고 싶으시면 좀 디테일하게 좀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주식은 노가다의 과정이에요. 노가다. 그러니까 그때 nep튠이 어떻게 갔는지를 기억하시고 상장 예비 심사가 통과하면 상장이 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물론 지금 분위기는 그 다음 주부터도 살금살금 올릴 수는 있는데 본격적인 상승은 상장 예비 심사가 통과되는 3월부터라는 거죠. 조금 이 개념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혼자 불안해하시고 막 그러시는 거를 남한테 전달하면 안 됩니다. 주식하는 분들 다 힘들어요. 서로 잘 하면서 자신이 주식한 지 얼마 안 돼서 돈이 잃기 싫다. 그건 누구나 똑같고요. 그렇다고 자신의 패를 다 보여주시면 안 돼요. 나는 초보니까 이해해 주겠지. 주시장이 그럽니까? 주시장 그런 시장 아닙니다. 프로들이 득실득실하고 사기꾼이 득실득실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패를 보여주는 것, 누가 이 도박을 하면서 자신의 패를 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냉정하게 이렇게 조금 자신을 자꾸 중수가 될 수 있게끔 자꾸 트레이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오르비텍은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다음 주부터 어쩌면 또 시대를 줄 수도 있는데 3월은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예상해요. 그런데 제 판단이 틀린 것 같다. 그러면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씹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물론 이 박스권을 다시 갈 수도 있죠. 시간이 더 남았다고 생각하면 주식에서 가장 안 좋은 거는 갭이에요, 갭. 시간이 남는 거예요. 시간이 남을수록 주식은 어떻게 하죠? 긴 박스권을 횡보합니다. 그래서 되게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갭, 시간 사이, 이 시간이 생기면 안 돼요. 시간이 촉박해야지 가는 겁니다. 오르베텍이었습니다. 그 다음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번 또 마저 볼게요. 자, 주봉을 보시면 똑같죠? 정말 똑같이 그려놨어요. 마치 같은 차트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반도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딸리기도 하지만 계속 생산을 해야 되고 여기 반도체 소재부터 2차전지 전고체인가 거기에 들어가는 합금도 들어가고 어차피 합금 회사죠. 세계 4위 기술력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예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예상해요. 물론 이렇게 길게 안 갈 수도 있겠지만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기술력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지금 꾸준한 상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상승으로 보겠습니다. 이 차트가. 그래서 두 종목을 비교해 본 거고요. 하여튼 오늘은 요 종목까지 얘기를 해드리고요. 주식 시장이 불안하긴 합니다. 저 역시도 불안하고 그런데 조금은 저도 이제 자꾸 너무 심각한 말들은 저도 자료는 모으지만 좀 가급적이면 안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주가가 더 오르려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불안하게 만들면서 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점 징후가 언젠간 나타나겠지만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이렇게 계속 전체적인 분위기는 계속 보긴 보는데 어차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은. 이러면서 수익이 나면 또 잘 정리하면 됩니다. 분명히 다음 주, 특히 3월 달에 지금 주식들이 많이 상승이 포인트가 맡겨져 있는데 제 생각엔 그래서 한 2월, 3월쯤에 주식들이 많이 상승할 것 같고 그때 잘 나오면 돼요. 그리고 4월까지도 가는 주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4월이 넘어서면서부터는 그 전이라도 좀씩 물량을 줄여주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제 판단은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도 않아도 되고 약간만 긴장하면 됩니다. 주식이라는 게 갑자기 회사들이 없어지진 않겠죠. 물론 거품이 껴서 빠진다면 좀 처음에 충격은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자기가 그 욕심과 탐욕을 컨트롤한다면 어느 정도 선만 손실을 보거나 어떻게 손실을 최소화해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서로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서로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